유로 2024 프리뷰를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별리그 상황을 살펴보면 6개 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조에서 3위까지도 최대 나갈 수 있고 3위 6개국 중에 상위 4개국까지 16강에 진출해서 16강 토너먼트가 이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또 독일에서 개최되고 독일이 그래서 A조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럼 조별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 조별로 봅니까? 네. 네. 일단 A조는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 꿀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뭐 비교적 기량이 좀 비등비등한 게 유로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A조는 1강 한 3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헝가리가 네이션스리그에서도 굉장히 잘했고 스코틀랜드도 예선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강 3중으로 보는데 일단 독일은 뒤에 말할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조금 아쉬워지면서 약간 독일 자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개최국 버프까지 받으면서 3대 우승 후보 정도로 최근에 평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독일이 사실 한지 플릭 감독 체제 때만 해도 계속 꾸준히 내리막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독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지 플릭 감독이 계약 기간 중에 물러나고 나겔슨 감독을 선임했는데 축구 역사상 최초 감독 경질이라는 게 한국에서 보면은 아직 그렇죠. 없었다고? 그게 너무 신기하죠. 네. 독일 정도 되는 팀이. 근데 나겔스만 감독 체제로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된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 A매치 때도 강팀들을 상대로 괜찮게 경기를 펼쳤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독일이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서 좀 굴욕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월드컵에서도 2연속으로 한국한테 지고 일본한테 지고. 지고 조별리그 했었고 지난 유로에서도 잉글랜드한테 라이벌인 잉글랜드한테 16강에서 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좀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는 잉글랜드나 프랑스에 비하면 스타가 훨씬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단 몇 가지 호재가 있는데 한 3개 정도의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1번 나겔스만. 그렇죠. 예, 요즘에는 국가대표팀에 최고의 지략가들이 안 오고 한물 간 좀 노장 감독들이 오는 추세예요. 지략가들 최고 팔팔한 감독들은 프로에 있길 원하는데 나겔스만은 어쩌다가 좀 꼬여가지고 독일 대표팀을 맡고 여기 와서 어떤 지략 면에서는 독일이 1등이다. 감독 지략이 1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둘째 레버쿠젠. 레버쿠젠이 최근 굉장히 잘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 중심에 있었던 비르츠, 안드리히, 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에도 들어와서 지금 중책을 맡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 버프로 그동안 바이에른 중심했던 팀에서 그 선수들이 조금 하락세인데 그걸 레버쿠젠 선수들이 메워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토니 크로스. 아 그렇죠. 네. 라스트 댄스. 뭐 지금 라스트 댄스고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는 하는데 그런 선수라고 하기엔 경기력이 너무 좋죠. 그렇죠. 지금 은퇴하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선발 출전했던 선수잖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많이 보셨다시피 4강 결승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늘 크로스였어요. 크로스의 지략에서 경기장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셋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 후보다 생각합니다. 그럼 A조에서 뭐 3위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개 팀 올라갈 수 있는 두 개 팀을 꼽아보면 어디가 될까요? 와, 예상을 진짜 해보면. 어렵다. 하나 팀이 되게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3중이라고 일단 하셨죠. 스위스가 월드컵이든 유로든 조별리그 통과 머신이고요. 그렇죠. 네. 뭐 더 높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늘 조별리그는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스코틀랜드가 예선 잘했고 헝가리도 최근에 잘했는데 그럼 저는 이제 하나 빼면 스코틀랜드 빼고 스위스 헝가리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헝가리 경합. 네, 스위스 헝가리 중에서 스위스 조 2위, 헝가리 조 3위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스코틀랜드가 그 많이들 아시는 메뉴 맥토미니가 예선에서 골을 막 폭격하면서 뜻밖의 잘 올라오긴 했는데 본선 통할지는 약간 미지수고 헝가리는 마르코 로시 감독이 팀을 좀 더 장기적으로 잘 만들어 왔어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계속 잘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보다는 최근에 잘해온 상승세가 좀 더 많이 쌓여 있다. 조금 더 검증됐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마틴 아담에 대한 응원 한 스푼 넣어서 네. 헝가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B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조는 굉장히 엄청 빡빡합니다. 조가. 아, 죽음의 조고 우리가 이 조의 경기를 새벽에 챙겨야 되는 그런 그렇죠. 조죠. 네. 네. 뭐 알바니아한테 조금 미안한 말이겠지만 나머지 세 팀은 피파 랭킹이 8, 90입니다. 8, 9, 10 네. 돌았어요. 네. 그리고 뭐 크로아티아의 경우 경험은 없지만 유로 우승 경험은 없지만 최근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팀이고 이탈리아는 전형도 디펜딩 챔피언이고 스페인도 지난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또 스페인도 비교적 최근인 2008, 2012 우승팀입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우승했던 경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가 조별리그부터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조 1위 누구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스페인. 아, 스페인. 네, 스페인이 최근 기세가 좋거든요. 전력상 정백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직전 평가전에서 계속 다득점, 물론 상대 약팀을 상대하긴 했지만 다득점 승리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페인이 일단은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어디가 1위로 올라갈 것 같으신가요? 저 전력상 정배는 스페인인데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냥 재미 삼아서 아, 네. 똑같은 거 하면 이상하니까 이탈리아 해볼게요. 크로아티아는 일단 우리가 너무 분명한 이번 대회 극복해야 할 약점을 하나 봐버렸어요. 아, 네. 모드리치가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해도 풀타임을 못 뛰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나이가 사실 근데 이런 메이저 국가대항전은 한 4, 5일에 한 번씩 경기해야 되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팀 어떤 성격, 플레이 스타일상 연장전 엄청 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건 물론 토너먼트 가서 얘기지만 네. 그래서 모드리치가 플레잉 타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키티치는 먼저 은퇴했고 모드리치가 안 뛰는 타임을 어떻게 넘기느냐 엄청난 숙제입니다. 그 밖의 포지션은 괜찮아요. 뭐 여러분 이반 페리시치가 아직도 토트넘 소속인 걸 아시나요? 그렇죠. 결별 네. 오피셜이 났지만 네. 6월 30일 이후에 결별한다 오피셜이고 아직은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디나모 자그레브인가? 아무튼 크로아티아에서 요즘 하이드크 하이프 스플리트 네, 스플리트. 요즘 뛴 팀에서 복귀했고 A매치도 복귀하면서 이번 대회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체력 문제. 이탈리아는 그냥 선수 수준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지난해 우승팀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제가 기사도 썼는데 세리아 평소에 안 보시는 분들은 진짜 생처음 본 선수 많을 거예요. 예, 뭐 토리노나 이런 유럽 대항전 못 나오는 팀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탈리아도 나겔스만에 이어서 가장 최근까지 프로 무대에서 팔팔하게 경합했던 성과를 냈던. 나이는 좀 많지만 충분히 지금 통하는 전술가인 스팔레티가 있다. 저 기대를 그렇게 스팔리티 감독의 지략에 좀 기대를 걸어보면 그래도 많이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여담으로 스팔레티 감독이 팀 케미스트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네 가지 원칙을 내걸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탁구 적극 권장. 대표팀에 왔으면 탁구랑 당구를 쳐라. 이게 이탈리아의 운영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울려서 놀라는 거고 혼자 게임 해도 돼요. 방에서 게임 해도 되는데 12시 이후 금지. 왜냐면 지난 A매치 때 A매치 전날 밤 늦게까지 게임하는 선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스팔레티가 진짜 빡쳐가지고 인터뷰에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네. 게임하는 거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을 때 핸드폰 금지. 물리치료 받을 때 핸드폰 금지. 같이 있을 때 헤드셋, 에어팟 금지. 이런 잘 식으로 어울려서 지내라. 대화하면서 놀아라라는 의미가 탁구쳐라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기사를 영어로 번역해봤더니 네. yes to 핑퐁. 많은 예스 것들이 핑퐁. 떠오르네요. 네. 떠오르는 인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는 한국의 경우에도 문제는 탁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부적으로 봉합을 못했으면서 입을 털고 다니는 분이 문제지. 네.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네요.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B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조. C조도 뭐 일단은 한 팀이 제일 강해 보이긴 하는데 그 뒤에 있는 팀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잉글랜드, 덴마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입니다.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승 후보죠. 선수단의 퀄리티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앞선 대회들에서 바로 지난 유로 준우승국이죠. 그렇죠. 2018년도 월드컵 4강 갔죠. 잉글랜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성적은 내는데 욕을 엄청 먹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아니 우승만 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욕할 일이야? 내가 감독 평균 성적만 보면 잉글랜드 역대 최고인데 이러면서 억울하긴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점을 찍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받는 팀인데 사실 좀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한 면이 있죠. 직전 친선 경기에서도 아쉬운 모습도 있었고 아이슬란드랑 네. 졌나? 비겼을 거. 졌을 네, 겁니다. 네, 그렇고. 그럴 거고 네. 왼발잡이 레프트백을 루크쇼 한 명만 뽑았는데 루크쇼도 몸 상태가 그래서 루크쇼 안 나오면은 고구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센터백들이 맥와이어 도태되고 다이어 도태되면서 좀 베테랑 센터백 스톤스만 남았는데 스톤스가 대회 개막을 앞두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열이 있고 막 그렇다고. 스톤스 빠지면은 대표팀 경력 없는 선수들끼리 막 두 명이 센터백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불안하고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드필더나 다른 포지션이 화려한 거에 비해서 센터백은 상대적으로 뭐 루이스 덩크나 뭐 게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제 몫을 해주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승권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 요소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덴마크는 지난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죠. 에이스인 에릭센이 좀 안타깝게 그때 심장 문제로 쓰러진 이후에 뭐 흔들리는 듯 했는데 결국 뭉쳐가지고 팀이 준결승까지
올라간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그렇죠. 그런 단단해졌고 모습이었는데 그때 덴마크를 잡고 결승 갔던 게 바로 잉글랜드긴 했어요. 그렇죠. 같은 조에 있는 잉글랜드. 하지만 그 유로 이후에 덴마크의 저력은 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최고의 전력으로 왔다고는 보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르비아도 멤버빨만큼의 어떤 기량을 못 보여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특히 바로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와, 이 멤버 굉장한데 이러면서 왔는데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게 조금 저조한 편인데 네. 이번 대회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의 왕이 된 미트로비치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유럽으로 돌아가서 기량을 이게 증명할 도전을 하고 있고요. 슬로베니아 자체가 여기 조에서는 좀 야하게 속하긴 합니다. 피파 랭킹만 봐도 쫙 떨어져 있고요, 혼자. 그렇죠. 57이고 음. 세르비아가 33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고 슬로베니아도 지난대회도 못 나왔어. 그래서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조가 되지 않을까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2등을 누가 할 것 같으신가요? 잉글랜드에 이은 조 2위. 네. 왜 잉글랜드가 조 1위라고 생각하죠? 아 잉글랜드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 아, 네, 조 1위라고 생각은 아이슬란드도 졌는데. 저도 조 1위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아무튼 덴마크, 세르비아 중에서 네. 그래도 덴마크. 그래도 덴마크. 네, 덴마크가 또 잉글랜드 상대로 승점을 딸 것 같아요. 나머지 저도. 팀들은 지는데. 네, 다른 것보다 잉글랜드를 상대로 어느 정도 비기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않을까 싶어서. 덴마크가 또 프리미어리그를 잘 알아요. 아 그렇죠. 브랜퍼드, 네, 브렌트퍼드에 덴마크 선수들이 많죠. 뭐 또 호일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가 잉글랜드 상대로 좀 엄대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D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조도 막강한 팀이 일단 최고 막강한 팀이 두 팀이 있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있고 오스트리아, 폴란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성적은 평균 전력은 굉장히 높은 조가 아닌가? 네덜란드가 강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프랑스, 네덜란드 2강에 오스트리아 1중, 폴란드 아쉽지만 전 1야구로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이제 또 우승 후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선수단의 화려함 엄청난. 뭐 레알 마드리드조차 프랑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렇네요. 네. 슈아메니, 카마빈가, 이제 은바페도 곧 레알이고.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 연합팀에다가 뭐 아스날 있죠. 뭐 그런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전력으로 따지면 이번 대회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팀이고 또 이 팀이 지난 대회 때 아쉽게 원래 이제 월드컵 챔피언 자격으로 지난 대회에 임했었는데 지난대 16강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더 좀 벼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랑스는 벤제마가 그때 복귀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뭔가 안 맞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시 빠졌죠. 네. 프랑스는 두 가지 숙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데시안 감독이 2018년도 월드컵도 우승시켰고 그 시스템을 최대한 안 바꾸고 여기까지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선수들을 좀 좋아합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추아메니 같은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응골로 캉테가 사우디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응골로 캉테를 평가전 2경기 다 선발로 썼고 네. 그 다음에 올리비에 지루가 아직도 네, 뭐 은바페, 뭐 또 그리즈만의 최고의 어떤 파트너, 구준열 담당인데 지루 이제 유럽 떠나거든요. 지루가 뭐 지루를 많이 대체해야 한다면 뭐 누구로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런 숙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는 좀 아쉬운 게 대회 직전에 프랭키 더용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텐 쾌프메이너스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상승세에 있었던 물론 뭐 더용은 직접 상승은 아니고 좀 부상이 있었지만 최고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 둘이 다 빠져가지고 중원에 구멍이 빵 뚫렸어요. 네, 그리고 그 미드필더를 해서 앞선의 위력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강팀들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수비진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개 화려하죠. 네, 명단이 진짜 한 명 한 명 화려한 게 반다이크 있죠. 그리고 아케, 네, 아케 있죠. 덜리우트 있죠. 음. 그리고 토트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판도펜이 있죠. 그리고 지로나 돌풍 일으켰던 블린트 베테랑 선수 블린트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뒷문이 탄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백으로 가도 프림퐁 있고 그렇죠. 둠프리스 있고 왼쪽 윙백만 조금 약했거든요. 네. 근데 왼쪽 윙백에 이번에 마트센이 미드필더 대신에 대체 멤버로 들어오면서 포백을 쓰든 쓰리백을 쓰든 수비는 미쳤다. 그렇죠. 판도펜도 이제 대표팀에서 레프트백으로 워낙 센터백 진영이 탄탄하기 때문에 레프트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비 전력이 좋지 않나. 그게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공격의 1장 더파이. 그렇죠. 더파이의 대체자 베르흐베이. 네. 네. 이게 토트넘 보신 분들은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토트넘에서 망한 뒤에 자기 나라 돌아가선 또 꽤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신 공격수 1옵션
베오르스트. 아 그렇죠. 여기서 또 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지금까지 네덜란드 그 공격수 화려한 계보들이 있잖아요. 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클루이베르트, 벨캄프, 네, 반니스텔로이, 반바스텔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마카이.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지금 안문이 좀 학포 뭐 이런 선수들도 사실 아쉽고 하포가 지난번 월드컵 때 반짝했다가 네. 리버풀 가가지고 좀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공격이 좀 아쉽긴 한데 수비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게 지켜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바이에른으로 갈 뻔했던 랑닉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폴란드는 원래 월드컵 끝나고 나서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부임했었잖아요. 지금 그때 뭐 벤투 감독 이야기도 나오다가 산토스 감독이 부임을 했었는데 산토스 감독이 이게 유로 예선에서 뭐 위태위태하면서 결국 잘렸어요 금방. 그러면서 자국 출신의 프로비에시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폴란드도 좀 그래도 제일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이 조에서. 뭐 대회 직전에 아르카디우스 밀리크의 부상 이탈 소식이 있었고 폴란드는 확실히 좀 하향세라서 네. 네, 좀 어려운 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한마디만 하면 오스트리아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랄프 랑닉이라는 인물이 오스트리아를 맡고 있다는 게 그냥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 좋다 좋다를 떠나서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랄프 랑닉이 레드불 라이프치히 RB 라이프치히 레드불 짤츠부르크의 네. 공동 단장을 하면서 레드불 프로젝트 총괄이었잖아요. 그래서 랑닉 취향인 선수를 오스트리아에서 키워가지고 분데스리가 진출시키는 걸 계속 몇 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랑닉이 오스트리아 감독으로 왔다? 그래서 호펜하임, 라이프치히, 짤츠부르크 출신들이 쫙 있습니다. 랑닉이 라이프치히에서 잘했던 그 축구를 대표팀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 팀이 전술 완성도가 높아요. 그렇네요. 오스트리아로 랑닉 감독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랑닉 감독이 시야에서 계속 프로젝트 안에 있었던 선수들인 거니까 그 이후로 이제 랑닉 감독 직접 지휘봉을 잡고 이끄는 거니까 나름 오스트리아가 그런 면에서는 돌풍의 팀이 될 수도 있는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도, 전술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팀 감독들이 약간 좀 나이 많은 그렇죠. 노장들 위주라서 조금 완성도가 낮은 팀들이 있거든요. 스타에 의존하고. 근데 오스트리아는 알프랑닉 감독이 나이는 좀 있는 편이지만 팀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네, 다음은 2조입니다. 2조는 벨기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벨기에는 마르티네스 감독 이제 이후에 테데스코 감독 체제로 팀을 이끌고 있고 지금 피파 랭킹 3위입니다. 꽤 높고 그래서 조 안에서는 가장 좋은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우크라이나가 뭐 여기 온 게 잘한 거죠. 그렇죠. 나라의 형편에 비해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요. 근데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벨기에가 이제 압도적인 이제 1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벨기에가 조를 잘 받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벨기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벨기에가 아자르는 뭐 예전역에 이제 떠났고 더브라이너도 이제는 조금 하향세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와중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대항전의 촘촘한 그런 경기 일정 더브라이너가 소화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국자 루카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프로 무대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더케텔라로 아탈란타의 더케텔라로가 있고 여러모로 여러 포지션에서 뭐 대체자들은 나왔어요. 도쿠도 맨시티에서 빅클럽에서 좀 경험을 쌓았고 반대쪽 측면에 바카요코 있고 뭐 포지션별로 다 괜찮아요. 근데 이 팀은 진짜 황금 세대일 때도 그렇죠. 풀백이 약해가지고 토트넘 센터백 듀오인 알더베이럴트랑 저기 베르통원이 풀백 쓰고 그랬는데 지금도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상 균형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조별리그 통과는 무난할 걸로 보이고 테데스코 감독이 프로에서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략가거든요. 네, 굉장한 전술가 네. 알려져 있죠. 이 지략가가 얼마나 좋은 전술을 보여주고 퍼즐을 맞추느냐 여기에 팀이 많은 게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더브라이너가 나이가 있어도 조별리그 구성이 이러면은 조금 조별리그를 쉽게 갈 수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굉장히 수월한 조편성이 굉장히 이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르게이 레브로프 감독이 이끌고 있거든요. 저 감독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모르더라고. 제 희준이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 세브첸코랑 투톱 파트너였어요. 선수 시절 때. 오. 네, 디나모 키예프 돌풍 때 바람의 아들 레브로프라는 한국식 별명도 있었고 세브첸코랑 저 선수가 이제 투톱이었거든요. 세브첸코 이후에 레브로프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국으로 치면 황선홍, 홍명보가 이어서 하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그랬었고 이번 대회에서는 이어받은 건데 지난 대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선전을 했었거든요. 8강까지 올라갔고 그게 이제 본인들 대회 최고 성적이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어쨌든 조편성이 벨기에가 있긴 하지만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난번만큼의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대 교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프로에서 부침이 심했지만 아무튼 기대 중인 무드릭 있죠. 네. 그리고 무드릭 이후에 더 기대받는다고 얘기 듣는 수단코인가? 네네네. 그 저기 토트넘이 노리는 그 선수 그렇죠. 있죠. 네네. 그리고 지로나가 아, 눈치 빠르게 예, 우크라이나가 정세의 불안한 틈을 타서 싸게 데리고 와가지고 라리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한 2명 정도 있는데 도우비크와 네, 그 치앙쿠. 네, 일단 도우비크는 뭐 이제 아틀레티코로 간다 그러죠. 네. 굉장히 세대 교체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멤버 자체도 괜찮습니다. 전력상으로 봐도 좀 더 지난번만큼의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떨어져요. 네, 현실적으로는 뭐 3위로 해서 올라가는 걸로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조별리그 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루마니아 우리가 아는 선수 뭐 드라고신 정도? 네, 그런 정도 있을 것 같고 슬로바키아는 감독이 칼초나 감독인데 나폴리랑 겸임을 했었죠 하반기 때. 그랬고 슬로바키아는 저 찾아보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우승 경력이 그래도 한 번 있습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 네, 때?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아, 그게 각각 우승으로 어쨌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이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보통은 계승한 팀이 체코라고 얘기들을 보통은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튼 체코슬로바키아 때는 그 두 개가 하나였으니까 네, 76년도 더 강했죠 그때는. 네, 우승 기록이 있고 지난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 그쳤고 지난 대회에서도 1승을 해서 3위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3위 내의 경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16강까지 못 갔거든요. 슬로바키아 이번에도 이런 루트를 좀 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은 F조입니다. F조도 포르투갈이 조금 웃을 수 있는 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투갈, 체코, 튀르키예, 조지아입니다. 네. 여기는 전력상은 포르투갈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튀르키예랑 조지아가 뭐 유망주가 있다든지 요즘에 뭐 예선 상승세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한 방에 있는 팀들이죠. 네, 그러니까 체코, 튀르키예, 조지아는 뉴스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팀 성적이지만 유로에서 깜짝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팀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력은 뭐 포르투갈이 압도하고 있죠. 포르투갈이 근데 늘 포르투갈도 마찬가지 유로 2016 우승팀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대회마다 많이 잘 풀리진 않았었죠. 생각보다 잘 풀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날두가 거의 이 정도 폼으로 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 물론 이게 거의 매 대회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호날두도 엄청나게 우승을 노리고 있을 거고 여러모로 포르투갈이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사실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나를 위한 건지 팀을 위하는 건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호날두는 늘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그렇죠. 골잡이니까 골을 넣는 게 팀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카타르컵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 선수의 골 욕심은 팀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토너먼트에서 제외되기도 했었고 네, 선발에서. 쉽게 득점 기록 올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서 한국전 나왔다가 그렇죠. 또 오히려 우리 골을 어시스트 해주고. 등패스를 해주는 네. 뭐 그런 고마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그래도 이제 예선이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호날두를 주전으로 썼고 호날두는 또 골을 막 몰아치면서 지금 본인의 A매치 시작골 신기록을 130으로 늘렸어요. 근데 이제 유럽 본선에서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상당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체코도 지난 대회에서 생각보다 선전을 했었죠. 그 당시에 뭐 홀렛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일단 포르투갈에 이어서 뭐 토너먼트 진출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그 약한 팀은 절대 아니고 체코는 경쟁력 있다 보고요. 다만 티르키예와 조지아가 만만치가 않다. 네. 그냥 단순 전력만 따지고 본 거 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팀들이 있죠. 튀르키예는 몬텔라 감독이 이끌고 있고 지금 피파 랭킹 40위입니다. 최근에 뭐 화제를 많이 모았던 레알 유망주 아르다 귤러를 비롯해서 좀 신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귤러뿐 아니고 그런 팀이고 조지아 뭐 많이들 아시는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라든지 그 골키퍼 마마르다슈빌리라든지 역시나 좀 신성들이 있는 조지아 황금 세대가 나오는 시기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박호 선수는 물론 이제 K리그는 아니지만 거기에 밀려서 못 나가고 광주의 백하 선수도 조지아 대표 경력은 있는데 요즘 너무 경쟁이 너무 빡빡하고 광주에서도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뽑히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는 흐비차를 비롯한 뉴스타들의 활약이 역시나 기대되는 그런 팀입니다. 조지아가 그 황금 세대인 게 이번이 첫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 역시 스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윌리 사뇰. 그렇죠. 네, 지단과 같은 세대의 오른쪽 주전 수비수, 티랑의 뒤를 이은 주전 수비수였던 윌리 사뇰이 이끌고 있습니다.
F조가 감독들 이름값들이 다 괜찮아요. 음. 튀르키예도 몬텔라 감독이 이끌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조별리그를 다 살펴봤고 이번 대회 뭐 한 통틀어서 주목할 만한 선수 뭐 한두 명 정도를 꼽아볼까요?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누구나 주목하고 있는 은바페 빼고 네, 은바페 네. 말고. 사실 스타로서는 은바페가 일장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메시, 네이마르, 혼란이 다 없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혼란도 없고 네. 이번에. 호날두, 은바페 2장 정도 되겠죠. 네. 네임밸류로는. 근데 이번 대회에서 진짜 잘할 것 같다. 네. 저는 독일의 우승각을 살짝 보고 있고 네. 뭐 그래 더 크로스 말하면 아까도 말했으니까 크로스에 더해서 한 명 더 얘기하자면 이거 너무 좀 뻔한데 비르츠? 네. 사실 저도 비르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내가 먼저 했어?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네. 비르츠가 워낙 팀에서도 폼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그 폼이 절정에 오른 시점에서 치르는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꼽아 보면 이 선수도 굉장히 이미 뭐 유명한 선수긴 하지만 잉글랜드 벨링엄이 벨링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뭔가 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완전 국제적인 스타로. 그죠. 뭐 이미 뭐 레알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인 스타긴 하지만 잉글랜드가 늘 우승에 좀 목마른 팀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벨링엄이 앞장서 우승을 이끈다면 이 벨링엄의 평가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도르트문트 진출, 네. 그다음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레알 진출. 벨링엄은 진짜 슈퍼스타의 자질이 있고 그 배포가 크고 잠재 능력이 무궁무진한 게 그런 본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올 때마다 다 해냈고 네. 그때마다 주목도와 실력이 점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로에서 지난 월드컵에서는 조금 조용히 했다면 이번에 캐리를 해줘야 되는 정도로 비중이 올라갔는데 나한테 비중이 너무 크고 나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개꿀. 오히려 좋아. 네. 하지 뭐. 그게 되는 선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벨링엄이 얼마나 슈퍼스타가 되느냐. 그래서 케인의 버스를 태워줄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대회 뭐 우승 후보, 우승팀을 딱 뽑는 거는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승 후보 한 3팀 정도? 세 팀. 네. 후보군을 뽑아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먼저 비르치 했으니까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승 후보 후보로 3팀을 뽑아보자면 좀 어렵긴 한데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으로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프랑스를 아니고? 제외하고. 오. 사실 프랑스 4강으로 따지면 프랑스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프랑스가 지난 대회에서도 16강에 그쳤고 뭔가 데시안 감독 체제에서 너무 좀 이제 좀 뭔가 한 틈 더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 스페인이 저는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팀이 아닌가. 이 두 팀도 늘 최근에 메이저 대회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좀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3팀을 뽑아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 우승은 말씀하신 데에서 나올 것 같고 프랑스가 있긴 하지만 좀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4강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팀들이라면 오스트리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최근 흐름이 좋더라고요. 탄탄한 팀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가 4강 가는 걸 돌풍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그렇죠. 있지만 디펜딩 챔피언인데. 근데 이제 이탈리아 멤버들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에 안 보는 분들은 얘 누구임? 이 말 절로 나오거든요. 한 반이 물갈이 됐고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본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험이 없어요. 이 선수들이 리그에서의 실력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국제전에서 져느냐 여기서 많은 게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신성이 많다 보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고점도 높고 저점도 낮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리그에서 활약을 이어가서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다시 한번 2연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긴 하니까. 그러면서 네덜란드 같은 팀도 워낙 수비가 탄탄하기 때문에 수비력 바탕으로 방패로 패가면서 하면은 좀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미드필더들 줄부상 때문에 A매치에 원래 쓸 생각이 없었던 조슈아 지르크제이가 결국 막차를 탔거든요. 그렇죠. 브로베이도 다치고 해서 지르크제이가 만약에 뭐 교체로 첫 경기에 나왔는데 골 넣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주전을 한다?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네덜란드 공격진이 그렇게까지 무게감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력진이 네. 그렇게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은 확 몰아치기만 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이렇게 프리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시작되니까 한 달간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작이야?